부채를 인정을 못 받아서 기초연금에 탈락하신다면 정말로 억울하시겠죠? 자, 서울에 아파트가 한 채 있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의 아파트 시세가 15억 원이고 부채가 5억 원이 있는데요. 과연 이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받을 수 없을까요? 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세가 15억 아파트면 공시지가로 약 10억 원 된다고 보고요. 부채가 5억 원 있으시고 서울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기본 공제액 1억 3,500원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분은 5억의 부채가 있는데 이렇게 부채가 있다고 모두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부채로 인정을 받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부채 5억 원을 인정을 받는 경우를 계산을 한번 해드리면요. 자, 공시지가 10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시가가 15억 원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10억 원에서 부채 5억 원을 인정받으니까 5억 원을 빼줘요. 그러면 10억 원 빼기 5억 원이면 5억 원이 남는데 여기서 또 서울 지역의 기본 공제액 1억 3,500을 하면 남는 금액이 3억 6,500만 원입니다. 이 3억 6,50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얼마냐? 12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채 5억 원은 인정을 많이 못 받았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공시지가 10억 원에서 부채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5억 원이 안 빠지고 그냥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에서 서울 지역 기본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남나요? 8억 6,500만 원이 남는데요. 8억 6,50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28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 5억 원을 인정을 받는 경우하고 못 받는 경우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가 나죠? 166만 6천 원 차이가 납니다. 이 소득 인정액으로 166만 6천 원이 난다는 것은 거의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나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부채로 인정을 받지 못할까요? 지금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한테 빌린 부채예요. 사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가족한테 1억 원을 빌렸어요. 뭐 형제 자매나 부모한테 또는 자식한테 1억 원 빌렸습니다. 이거 인정 못 받고요. 또 지인, 아는 동창이나 또 아는 사람한테 1억 원 빌린 경우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해서 모두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인정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건 뒤편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족과 체결한 임대보증금이에요. 가족에게 집이 있어갖고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 또는 그 배우자, 뭐 며느리나 사위 또는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에게 집을 전세를 줬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상기 위에 이 부모나 자녀 및 그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및 배우자 이외에 제3자와 체결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을 받는데 이것도 조금 복잡하니까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해서 한도 대출로 3천만 원 받았다. 네, 이거 부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카드론이라고 해갖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카드론 3천만 원 대출 받은 거 역시 인정을 못 받고요. 또 단기간 1년 이내에 어음 할인에 의한 대출 받은 것도 역시 인정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5가지에 해당한다 하면은 부채가 있다 하시더라도 기초연금 계산할 때 부채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채가 인정을 받을까요? 지금부터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1금융권인데요. 일반은행이라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일반은행에서 빌렸다거나 또는 지방은행, 뭐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또는 특수은행이라 해서 농협이나 수협, 뭐 중소기업은행 등에서 빌린 부채는 부채로 인정을 다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2금융권이라 그래 갖고요. 보험회사나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라 해서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등에서 빌렸거나 신탁회사나 종합금융회사에서 빌린 돈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부, 중개업체한테 빌린 돈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공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란 어디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역시 부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개인 간의 부채입니다. 앞에서는 가족이나 지인 등 사적으로 빌린 부채는 인정을 못 받는다 하는데, 지금 설명드린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 부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 부채로 인정해 주고요. 또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인 경우는 부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임대보증금인데요. 앞에서 제가 가족이나 또는 형제 자매 또는 자녀나 그 배우자에게 전세금을 준 경우는 부채로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 임대보증금 전세를 준 대상이 제3자인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0%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 공시지가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채를 갖다 전세를 줬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 채에 대한 그 보증금을 다 부채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한 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어떤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거나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임대차 계약서인데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나 확정일자가 없으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임대보증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만약에 주택 시가가 7억 원이에요. 7억 원이면 공시지가로 약 5억 원 된다고 보고요. 이 집을 갖다가 전세를 3억을 줬어요. 자, 이런 경우에 부채로 얼마를 인정을 받느냐를 계산해 보면, 자, 기준이 뭐라 그랬죠? 공시지가의 50% 범위 내에서만 부채로 인정해 줍니다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택 시가가 7억 원이지만 공시지가가 5억 원이니까 공시지가 5억 원 곱하기 50%는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전세를 3억 원을 줬지만 이 공시지가의 50%가 2억 5천이기 때문에 최종 부채로 인정받는 금액은 2억 5천만 원만 부채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집이 공시지가가 6억 원이에요. 6억 원인데 임대보증금이 3억 원이면 6억 원의 50%는 3억 원이기 때문에 이 3억 원 전체를 다 부채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는 주택연금 수령액인데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뭐죠?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죠. 이때 어디까지 인정을 해주냐면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를 전액 부채로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할 때까지 수령한 누계액 전체를 부채로 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을 받게 됐어요. 기초연금을 받는데 계속 받게 되죠. 그래서 선정이 돼. 기초연금 선정 이후에는 계속 받는 금액을 다 합해서 부채로 추가로 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여덟 번째로 부채로 인정받는 경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신용카드 미결제금이에요. 근데 신용카드 미결제금이라고 해서 모조리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 인정해 주냐면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이에요. 요 조건에 다 맞아야 돼요. 3개월 이상, 그것도 50만 원 이상. 만약에 한 달 연체했는데 100만 원을 미결제했어요. 네, 이것을 인정 못 받고요. 3개월, 만약 4개월 연체했는데 200만 원, 50만 원 이상이니까 200만 원의 미결제금이 있다. 요거는 부채로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인정받는 부채와 인정받지 못하는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부채가 부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부채 인정을 받을 수 없는지 상세하게 물어보고 싶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가 있어요. 국번 없이 119로 누르시면
여기에 전문적인 상담사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물어보시면 아주 확실하게 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시다 보면 부채를 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데 유리한 부채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이 아들딸 방문요양 유튜브 채널에는요, 기초연금 관련한 동영상이 많이 있으니까요, 와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눌러주시면 제가 최대한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